선의 대법관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대통령을 그냥 요식행위를 거쳐서 뭡니까 그냥 파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전북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 김향훈 변호사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법정에 출입하면서 본인이 이런 느낀 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법정에 출입하면서 지금 김향훈 변호사가 아마 50대 정도 됐을 테니까 저는 20년간 재판정에 드나들어 봤는데 이번 탄핵 재판처럼 개판은 처음 봅니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합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한 방에 작살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우파 시민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직 이런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뭐 변론을 잘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철이 한참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해진 요식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김향훈 전북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여러분들 50대의 변호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 하니까 너무나 이런 자유우파 시민들 가운데 너무나 여러분들 이게 좀 담백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사기꾼 세상이 돼버렸는데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몰아치기로 오래전에 검찰청 밤샘 조사하듯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의자의 잠을 안 재우고 조사하듯 하루 걸러 한 번씩 재판을 하루 종일 합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체포당했는데 출석 발언권도 안 줍니다. 대통령이 이런 구치소에 있는데 여러분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최고인민회의 공개재판이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북조선 장성택 처형이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 간첩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우리 법 수개의 인상이 너무 고약하고 기일 지정이 독재식입니다. 헌법재판소 법도 안 지키고 일방적 주장이 담긴 소설 같은 수사 기록을 갖다가 증거로 삼을 태세입니다. 재판이 무슨 공개 망신주기 하는 곳입니까? 안국동은 단두대를 설치할 공개 체행장이 됐습니다. 마녀 재판장인 것입니다. 현대판 길로틴을 2달 만에 뚝딱 불량품으로 만들어서 3월까지 그냥 목에다가 내려 꽂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난 군중에 당신들 피똥 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름 대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인민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 뜻에 따라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인민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실상을 알아라 이야기죠. 저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 뭐죠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은 그럼 죽는다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 언제 이야기한 겁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련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게 되면 죽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간들아 죽는다 너가 잘못하면은 세상이 뭐 법에 따라 움직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야, 법이 어디 있노? 이게 여러분들 김향훈 변호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난 군중에 당신들도 피똥 살 수가 있다. 그런 성난 군중들이 있겠냐 이야기.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겠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변해버렸는데 이 사람들 그냥 정해진 요식 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뭐 외쳐봐야 자기들 식으로 그냥 그대로 대통령을 주기로 들겠죠. 이게 여러분들 저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무슨 뭐 막연히 뭐가 되겠다 이런 거 별로 안 믿습니다. 윤통 지지율 60%까지 찍어도 안국동 좌파 꼰대들이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기 전엔 상황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여론조사가 60% 70%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판결 내려가 이러면 대통령을 죽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본인들이 판결만 여러분들 내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종언을 고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세상이 되는 겁니다. 좌파 세상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지분이 있는 겁니다. 40대 50대 좌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민주화인 줄 압니다. 판사들 기레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980년대 운동권들에게 쇠뇌를 당해서 좀비처럼 작동하고 있는 기계들 뿐입니다. 안국동에서 헌법재판하겠다고 폼 잡고 있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기 힘든데 김향훈 변호사가 50대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인지 이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유우파 시민들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 저항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 뺏긴 채 자식들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안국동 좌파 꼰대들은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상황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향훈 변호사가 6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나경원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재판이 아닌 겁니다. 요식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부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향훈 변호사 이번 탄핵재판처럼 개판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장 이야기 같으면은 정치판에서 오래 활동했던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으로 체포 구금되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신하대로 재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나발이가 없다 이야기죠. 우리가 권력을 다 쥐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도구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인민민주주의 길로 간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이 헌법재판관들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처리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한계에 대해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가장 중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전에 반드시 성결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수인들이 법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의 목줄을 뭡니까 대통령 목숨줄을 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딴 거 없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을 죽여야 우리가 영구히 헤쳐먹을 수 있다 그건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제도화 성공은
좌파 영구집권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없을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것을 읽는 능력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만에 하나 복귀하면 무슨 짓 하겠냐. 파면하는 미래 독재자다. 부정선거 이제 어차피 들킨 것이고 윤석열만 죽이게 되면은 이거 다 덮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는 그냥 선거하면 그냥 선거하는 순간 뭡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죠. 한 300만 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알아봐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객소리 못 할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치 좀 보고 해가지고 한 280만 표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한 350만 표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지방선거 전부 다 조작하고 총선 조작하면 기초의원 강력의원 시군 구청까지 전부 다 뭡니까? 예, 자기 사람 다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걸로 대한민국을 그냥 끝장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은 왜 죽어야 되냐. 정청래나 이런 민주당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이 청기를 누설한 겁니다. 이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은 다 눈치 보고 여러분들 도다리처럼 왼쪽 오른쪽 보면서 벌벌벌 떠는데 이 여러분들 정치인 초년생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불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불었으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냥 한 50만 표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이러면 그냥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960년대 출생의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을 거다. 제가 일찍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게 만든 이 어렵게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이 나라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1960년대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말아먹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웃었던 분이 많을 겁니다. 공박사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다.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통찰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체제가 바뀌는 과정을 30-40년간 꾸준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과감없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헌법재판관들이 잘못하다면 본인들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영혼이 굉장히 맑으니까 영혼이 맑다는 건 사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사람들하고 지나치게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도 닦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막에 가서 여러분 돌을 많이 닦지 않습니까?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여러분들 정보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196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작을 낼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지나면은 이제 저항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저항할 기회도. 세상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저항할 기회조차도 이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왜 죽어야 되느냐. 정청래가 보기에 민주당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도둑질한 것을 다 이런 덜통을 당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이름 나섰으니까 니는 죽어라 이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헌법재판관들이 대중들이 잘못하면 본인들이 대중들한테 뭡니까 큰 화를 당하겠다 이 정도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상향님 말씀처럼 타이밍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으면 좀 상황이 달랐겠죠. 물론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절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절박하지 않으면 돈이든 명예든 뭐든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진짜 절박하게 여러분들 4, 5년 외쳤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진짜 여러분 망합니다. 1960년대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젊은 날 받았던 세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박살을 낼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쳤던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가운데 크게 틀린 게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 틀린 것이 대통령이 당선될 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겠냐, 그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적인 기회를 한국인들이 못 살리면은 그걸로 뭐 게임이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허상 겁니다.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완전히 현실주의로 탈바꿈 할 겁니다. 제 양반은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칼 같은 이야기를 그냥 해 주네, 너무나 썰렁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 좀 섭섭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느냐,